노후가 걱정되시나요? 이미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 안에 당신의 노후를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 시대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노후를 위해 딱 30분만 투자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노인시대 한방자연요법 코디네이터 박영숙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평소에 몸에 좋겠지 하며 드시는 과일, 사실은 당뇨, 고혈압, 심장병을 키우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과일이 왜 나빠요? 비타민도 많고 천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노년의 몸이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과일도 젊을 때와 나이 들어서 먹었을 때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상담실에도 매일 과일 드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혈당이 확 오르고 입안이 허는 게 반복돼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심지어 매일 먹던 그 과일 한 조각이 병을 키웠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이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과일, 왜 위험한지의 정확한 이유, 그리고 더 건강한 과일 대안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도 매일 먹고 있는데 생각 드셨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사과, 포도, 바나나, 당 떨어질까봐 챙겨 드시고 간식 대신 과일 한 접시 드시는 어르신들도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노년의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느려지고 복용 중인 약물과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저 건강하려고 먹은 과일 하나가 몸속에서 조용한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 중 한 분은 혈당도 안정적이었고 특별한 지병도 없었는데 몇 달 사이에 잇몸이 붓고 입안이 자주 헐고 소화도 안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하루 습관을 살펴보니 아침마다 바나나 1개, 포도 10알, 그리고 식후엔 꼭 감 1개를 드시더라고요. 모두 당도가 높고 노년기엔 췌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일입니다. 이처럼 나이 들수록 과일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땐 비타민 보충제가 되던 과일이 노년에선 오히려 혈압 혈당을 폭발시키고 잇몸과 치아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밥은 대충 먹고 과일로 때워요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게 더 위험합니다. 당분은 넘치고 단백질이나 섬유질은 부족한 식사, 이게 반복되면 몸 안에서 염증이 쌓이고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과일이 도대체 뭔지, 왜 그렇게 몸에 치명적인지, 그리고 어떤 과일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피해야 할 과일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과일은 포도, 그 중에서도 특히 청포도와 건포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포도는 껍질째 먹지 않아도 되고 달달하고 부드러워서 좋다고 하세요. 치아가 약해도 먹기 편하니까 간식처럼 자주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 포도야말로
노년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과일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당분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청포도 열알, 건포도 한 줌만 드셔도 혈당이 순식간에 확 올라갑니다. 특히 건포도는 수분이 빠진 만큼 당이 더 농축돼 있어서 같은 양이라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둘째, 씨 없는 포도는 당의 흡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씨가 없는 청포도는 껍질도 얇고 식이섬유도 부족해서 섭취 즉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구조예요. 게다가 입안에서 녹듯이 넘어가니까 많이 먹었다는 인식도 없이 한 송이를 순식간에 다 드시는 경우도 흔하죠. 셋째,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혈당이 살짝 높게 나오는 공복혈당 장애, 내당능 장애 같은 상태에선 포도 몇 알이 문제의 촉매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한 한 어르신은 혈당 수치는 괜찮은 편이래요 하시며 매일 저녁 포도 한 송이를 드셨는데 한 달 뒤 정기검진에서 공복혈당 수치가 확 올라갔고 무기력감, 가려움증, 잇몸 출혈 등 초기 당뇨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서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게 반복되면 몸이 더 빨리 피로해지고 심지어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포도는 달고 부드럽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이고 노년기의 인슐린 반응 속도와 대사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건포도, 청포도, 씨 없는 포도는 당뇨 전 단계나 혈당 관리를 시작하신 분들께는 반드시 제한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실제로 포도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실제 사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3세 박성자입니다. 사실 저는 과일이라면 무조건 건강한 줄 알았어요. 당도 없고 기름기도 없잖아요. 그래서인지 나이 들어서 밥맛 없을 땐 늘 냉장고에 넣어둔 포도를 꺼내 몇 알씩 집어 먹었죠. 이거라도 먹어야지 싶어서 먹은 게 포도였어요. 다른 군것질은 안 하거든요. 단 과자도, 케이크도, 탄산 음료도 안 먹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었는데 며칠 전 동네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혈당이 꽤 올라 있네요. 당화 혈색소가 7.5입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당뇨는 먼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나름대로 식단도 신경 쓴다고 생각했고 운동도 일주일에 3번은 나가서 걷는데 설마 내가 당뇨 전 단계라니요. 그때 옆에 계시던 간호사분이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자주 드시는 과일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포도요 했더니 포도는 GI 지수, 혈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 급상승 유발할 수 있어요. 그 말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냥 습관처럼 먹은 건데 그게 제 건강에 이렇게 영향을 줬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죠. 그날 이후로 과일도 간식도 다시 공부했어요. 고구마, 삶은 단호박, 오이나 방울토마토처럼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 안 오르는 것들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혈당이 조금씩 내려오고 기분도 덜 예민해졌어요. 그전에는 이유 없이 짜증이 났는데 지금은 속도 편하고 마음도 한결 차분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몸에 좋다는 건 나이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걸요. 나이 들어서는 덜 먹는 게 아니라 뭘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방금 사연 보내주신 박성자 어르신의 이야기, 저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참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과일밖에 안 먹어요. 간식도 안 하고 기름진 것도 안 먹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 과일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 여기는 포도, 바나나, 감 같은 과일은 생각보다 당도가 높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입니다. 특히 포도는 껍질째 먹으면서도 알알이 계속 손이 가죠. 소량이라 생각해도 합치면 밥 한 공기보다 더 많은 당분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노년기에는 췌장 기능이 약해지고 인슐린 분비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당분을 먹어도 청년보다 훨씬 더 혈당이 오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년기 과일은 밥과 같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과일을 드시려면 당지수 낮은 과일, 오이, 방울토마토, 자몽 등을 식사 직후 소량만 주 2회에서 3회 이하로 드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 요즘 유행하는 과일 주스나 말린 과일, 이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당이 농축돼 있어서 혈당을 순식간에 튀게 합니다. 성자 어르신처럼 내가 먹던 익숙한 음식이 병의 원인이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달으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무엇보다 사연 속에서 공부했다, 바꿨다, 기분이 나아졌다. 이 세 마디가 저는 가장 반가웠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바꾸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어르신들, 혹시 과일은 괜찮겠지 하고 드시던 습관이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한번 식탁을 점검해 보세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작은 한 조각이 앞으로의 삶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바나나 하루에 한두 개씩 드시나요? 소화 잘 된다. 변비에 좋다. 운동 전에 먹으면 에너지 된다. 이런 말 때문에 바나나를 건강 과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나는 노인에게 조용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칼륨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400에서 500mg.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인분들에겐 치명적입니다. 신장은 칼륨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칼륨이 몸속에 쌓이면 부정맥, 근육마비, 심한 경우 심장 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둘째,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입니다. GI 지수 혈당 지수가 60에서 70으로 꽤 높은 편인데요. 쌀밥만큼 혈당을 올린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어르신 또는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분들은 바나나 하나가 하루의 혈당 리듬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바나나 하나쯤이야 하고 드신 것이 복부 비만, 피로감, 기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셋째, 바나나는 자주 습관처럼 먹는 과일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침 대용으로, 약 먹기 전에, 변비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하루 한 개에서 두 개씩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만약 몸이 자주 붓고,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고, 자주 무기력하다면, 혹시 칼륨이 쌓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바나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신장이 건강하고 혈당도 안정적인 분이라면 주 1회에서 2회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는 무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어르신, 만성 콩팥병 초기 판정을 받은 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분, 자주 붓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 분, 혹시라도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 병원에서 혈액 검사로 칼륨 수치와 신장 기능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고객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6세 김말순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바나나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게 몸에 좋다는 줄만 알았지 제 나이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건 한 번도 생각 못했죠. 그렇게 2년 가까이 바나나 한 개, 우유 한 컵으로 아침을 때워왔습니다. 변비에도 좋고 입맛 없을 때도 잘 넘어가니 별 고민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몸이 자꾸 붓더라고요. 다리가 땡땡 붓고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무엇보다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어느 날 결국 동네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혈중 칼륨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 들었어요.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을 못 배출해서 몸이 붓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수 있다는 걸요. 근데 가장 놀란 건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나나라는 거였죠.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높은 대표 과일 중 하나. 정상적인 신장 기능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노년기에 들어서며 생긴 만성 신장 기능 저하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서 앞으로 바나나는 주 1회만 먹고 고구마나 사과로 바꿔보라는 조언을 들었어요. 그 뒤로 몸이 좀씩 가벼워졌고 붓기도 덜해졌어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꼭 한 번은 자기 몸을 돌아보셨으면 해요. 김말순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건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우리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내 나이에 맞는지는 따지지 않고 먹곤 하죠. 바나나, 아보카도, 오렌지, 키위 모두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노년기에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과일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노년기엔 신장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 안에 쌓인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을 자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붓고, 피로가 누적되며, 결국 심부전, 부정맥 같은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순님처럼 매일 아침 바나나. 이런 습관 하나가 노년 건강에 조용한 시한폭탄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죠. 바나나, 키위, 아보카도는 주 1회 이내, 대체 간식으로 삶은 고구마, 무염 견과류, 제철 과일로 사과, 배 등. 건강검진 시 신장 수치와 칼륨 수치 꼭 확인.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노년기의 식습관으로 생기는 위험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먹는 것보다 내게 맞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나이에 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오늘 이 영상으로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매일같이 드시는 과일이 있다면 그게 과연 지금의 내 몸에도 괜찮은 음식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파인애플과 자몽 정말 맛있죠?
새콤달콤한 과즙에 입맛이 돌고 특히 더운 여름엔 갈증 해소에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 두 과일이 노년기 건강엔 독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먼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산도가 매우 높아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많아도 잘 견딜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위벽이 약해져 있어 위염, 역류성 식도염, 속 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 과일을 먹은 뒤 속이 더부룩하다는 분들 중 대부분이 파인애플이나 오렌지, 자몽을 공복에 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자몽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몽은 약물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심장약, 항우울제, 수면제와 함께 자몽을 먹으면 약의 흡수 속도가 급격히 증가해 약효가 과도하게 강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몽을 드시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 혈압이 너무 낮아져서 어지럼증, 실신,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조합입니다. 다음은 저희 고객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5세 김병수입니다. 자몽이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저는 응급실로 갔습니다. 저는 혈압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고 작년부터 고지혈증 약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운동은 매일 하고 나름 건강에 신경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올봄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자몽이 혈관 청소해주고 면역력에 좋다더라. 요즘은 약보다 과일이 보약이야. 그래서 저도 마트에서 큰 자몽을 몇 개 사와서 아침마다 자몽 반 개씩을 좀 내서 공복에 마시기 시작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식사 중에도 갑자기 식은땀이 줄줄 나고 한 번은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중심을 잃고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대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병원에서는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졌네요. 혹시 약 외에 드신 게 있나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약과 함께 먹은 자몽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몽이 혈압약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약보다 과일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자몽은 노인 약물과 충돌이 많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연식품은 무조건 좋다고 믿지만 나이 들면 내 몸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걸요. 지금은 자몽 대신 사과 한 조각과 삶은 고구마를 아침에 먹고 있습니다. 위도 편안하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처럼 몰라서 위험했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병수님 사연 들으시면서 나도 자몽 매일 먹는데 하셨던 분들 계시죠? 저도 처음 이 사례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자몽 몸에 좋다 해서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데 사실 자몽은 약물과 가장 충돌이 많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심장약, 면역 억제제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께는 자몽이 자연의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몽 속 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약 성분이 몸속에 지나치게 많이 남아서 부작용이 폭발하는 거죠. 병수님처럼 자몽 반 개가 한 방울에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내 몸에 맞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음식도 약도 나이 든 몸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젊을 땐 괜찮았던 음식도 나이 들면서 다르게 반응하는 내 몸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자몽 드시고 계셨던 분들, 오늘부터 한번 멈춰 보시고요. 약 드시는 어르신들께는 자몽뿐 아니라 석류, 자두, 알로에, 심지어 자스민차까지도 조심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수님처럼 사소한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몽처럼 나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는 과일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노년기엔 어떤 간식을 먹어야 할까요? 좋은 소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몸에 편하고 부담이 적은 그리고 혈당에도 영향을 덜 주는 좋은 간식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전환입니다. 추천 간식 리스트. 사과 한 조각 껍질째.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껍질째 드셔야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까지 섭취할 수 있어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 당분은 적고 항산화 성분은 많습니다. 눈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삶은 단호박, 고구마. 식사 대용도 가능할 만큼 포만감이 뛰어나고 GI 지수, 혈당 상승 지수가 낮아 당뇨 걱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오이 같은 채소 과일. 수분이 많고 가벼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심심할 때 입을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무염 견과류 한 줌, 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 단백질, 지방,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혈당 급상승 없이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줌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는 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 이 작은 차이가 노년 건강의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는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먹었구나 하고 느끼셨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기회입니다.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킵니다. 자신을 위한 간식, 이제는 몸이 편안한 걸로 바꿔보세요. 달콤함이 병이 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노인 시대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삶의 동반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건강, 재무, 인간관계, 심리까지 노후의 삶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아래 댓글 게시판에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언제든 곁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든든한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노인시대 노후 코디네이터 박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 warm,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 a softened mood, a good acoustic, no oppression. The music building, the music earth, the music earth, the music earth, the music earth, and metal cushion. The warm,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 and elderly